네, 반갑습니다. 외계어 같은 영어를 우리말처럼 만들어드리는 저는 외계어 학당의 미니쌤이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왜 외계어 학당에 보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는지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왜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은 영어를 못하는가 라는 겁니다. 자, 수백만 원을 들여서 우리 아이를 계속 영어 학원에 보내고 그리고 과외도 시키는데 우리 애는 왜 계속 영어 기초가 안 잡히고 영어가 어렵다고 하고 영어를 포기하는 영포자가 되는 걸까요? 자,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많은 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지만 제 전단지를 보게 되시면 이런 칠판 하나가 나와요. 그리고 이 칠판은요, 이렇게 위에 영어 문장이 하나 나와 있고 선생님께서 실제 영어 학원 선생님께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을 제가 글로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화면을 제공해 드릴 테니까 다시 보고 돌아오는 걸로 할게요. 자, 다들 잘 보고 오셨나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영문법 용어들이요, 너무너무 잘 소화가 되셨는지, 아니면은 저 외계인 같은 저 영어 선생님이 도대체 한국말을 하는 거야? 아니면 외계어를 하는 거야? 라고 느껴지셨나요? 네, 아마도 이러한 것들이 외계어로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영어 학원에 백날 보내봤자 도대체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영어 공부를 시작할 수조차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영포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의 강의 대상은 바로 이 칠판 속에 있는 영문법 영어가 외계어로 보이는 지구인 친구들입니다. 자,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사실 이 학생들은 우리가 지구인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약간 영포자 혹은 영어 노베이스라고 현실적으로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의 강의 목표는 뭐냐면요, 이 외계어 같은 영어를 어떻게 우리말처럼 만들어서 얘네들이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자, 영어 공부는 평생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영어 공부를 하든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예요. 따라서 그래서 내신 공부를 하든, 그리고 수능 공부를 하든, 그리고 회화 공부를 하든, 나중을 위한 토익 공부, 그리고 공무원 있죠. 그리고 경찰대, 육군사관학교를 가기 위한 어떤 영어를 공부를 하든 어떻게 해라? 완벽하게 할 수 있게 만들게, 제가 만드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 이 영어 공부를 어떻게 이제 시작하면 되는지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외계어 같은 영어를 어떻게 우리말처럼 바꿀 수 있을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영어라고 하는 언어의 특성을 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영어는요, 위치가 전부인 언어예요. 자, 다시 한번, 영어는요, 위치다. 영어는 굉장히 위치가 중요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바로 우리말과 영어를 비교 분석하는 그러한 예들에서요, 이런 문장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말과 영어는요, 굉장히 다른 언어고, 그리고 어순부터 다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중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그럼 이 문장을 영어로 바꾸게 되면 이런 문장이 되죠. I love you.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여기 우리말에 나와 있는 단어들의 조합을요, 좀 위치를 바꿔볼게요. 그러면 자, 너를 나는 사랑한다, 혹은 사랑한다 나는 너를 이라고 하는 문장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말을 잘 아시는 우리말 능통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세 가지 문장은요, 완전히 같은 말인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그쵸? 얘네들은요, 다 같은 말이에요. 위치가 변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말은 위치가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이고요. 반면에 영어는 어때요? 지금 여기 you,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you를 맨 앞으로 보내는 순간 얘네 두 개는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건요, 너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문장이 돼버려요. 완전히 다른 문장이 된다는 거죠. 자, love라고 하는 거를 맨 앞으로 보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비문은 물론이거니와 완전히 다른 문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언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괜찮으세요? 그럼 도대체 우리말은 뭐가 중요한가? 요런 것들이 중요하죠. 자, 나는을요, 나를 이라고 바꾸고 너를 너는이라고 바꾸는 순간 우리말은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사라고 부르는데 우리말은 이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조사로 만든 언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근데 영어는 어때요? 뭐 조사라고 하는 애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뭐다? 얘네는 위치에 목숨을 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 영어의 위치만 알면 영어 잘할 수 있나요? 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영어의 위치가 굉장히 어려워서 우리 아이가 영어를 못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영어의 위치는요, 이러한 위치 패턴은 딱 5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약간 감이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영어의 위치는 딱 5가지밖에 없고요. 이 5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영어의 위치는 뭐라고 해요, 여러분? 딱 5가지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요, 우리말의 영문법 용어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구조라고 얘기하고 얘를 1형식에서 5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영어의 위치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의 조합은 어떻게 되어 있니? 이 위치 패턴의 조합은 어떻게 되어 있니? 또 학창시절 때 많이 보셨던 요러한 것이 나오고요. 자, 얘가 바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이 5가지의 위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딱 보세요. 자, 주어랑 그리고 수어라고 하는 애가 1형식 문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구성 요소라고 불러요. 되셨나요? 그럼 5형식은요. 5번째 위치 패턴은 주어와 그리고 수어, 목적어, 보어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애들을 5형식이라고 하는 그 위치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끝에 글자는요, 다 어자로 끝나요. 어자요.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것만 딱 알게 되면은 영어를 잘하는 것인가?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자,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품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품사라고 하는 거는요, 우선 다 사자로 끝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얘네들이 바로 명사와 대명사 이러한 것들이죠. 그럼 얘네들도 알아야 돼요? 얘네들도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하냐면, 자, 결과적으로는 1형식과 5형식을,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구성하게 되는 이러한 구성 요소 안에 이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자, 다시 한번요. 명사와 대명사는 주어 자리에 기어 들어가요. 그러면 동사는요, 수어 자리에 들어가고요. 네,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와 대명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어 자리에는 명사, 대명사, 형용사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러한 것에 그 용어조차 제대로 잘 모르고 있어요. 얘네들이 뭘 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사실은 부사와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까지 해서 흔히 우리가 얘네를 활품사라고 부르는데요. 다 필요 없고요. 얘네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다? 바로 구성 요소 안에 들어가서 문장, 위치, 즉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구조를 알면, 즉 위치를 알면 영어는 모두 다 뽀갤 수 있어요. 이것만 알면 우리 아이들 영어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1형식부터 5형식은 어디에 숨어 있었느냐, 우리 아이들이 왜 얘네를 못 봤느냐, 바로 내신 시험 문제예요. 여기에서요, 이 문장들은요, 빼곡해 보이지만 무조건 1형식, 5형식, 1형식부터 5형식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6형식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는요, 수능시험지요. 수능시험지 지금 더 길고 단어가 더 길어질 뿐 1형식에서 5형식 안에 존재하고 6형식은 없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서 영자 신문을 보더라도 여기도 무조건 1형식부터 5형식, 6형식은 없어요. 자, 마찬가지로 미국에 갔는데 맥도날드에서 쿠폰을 하나 받았어요. 거기에 나오는 영어들도 모두 1형식부터 5형식이지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앞전에 보여드린 것만 마스터하면은 영어는 훨씬 쉬워집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그래서 이 위치, 구조를 들으면 망고 땡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리고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3번째 패턴인 3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맨 앞에 나오는 위치, 이 위치에다가는 은는이가를 집어넣고, 그리고 요거 동사는 우리가 다라고 집어넣죠. 그 다음에 동사 뒤에 나오는 애한테는 우리가 을르를 집어넣으면 무조건 완벽한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괜찮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를 알면 망고 땡이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것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자, 이 문장 한번 보실게요. 자, 이 문장 구조가 보여야 돼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얘는 정말 수능에서 기출됐던 문장이거든요. 왜 안 보이냐? 제 눈에는 얘랑 같은 3형식으로 보여요. 그런데 아이들은 얘를 못 보죠. 왜? 바로 뒤에 있는 이 목적어가요. 동사 뒤에 있는 녀석이 얘는 단어 하나로 짧은데 얘는 너무 길기 때문이에요. 무려 3줄이나 됩니다. 그래서 얘를 못 보고 자, 정식 명칭으로는 얘를 우리가 if, whether이 이끄는 명사절이라고 해요. 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긴 것도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데 얘는 명사이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지만 명사이기 때문에 그 목적어 자리에 기어 들어가서 1형식부터 5형식이라고 하는 그 형식을 만들게 된 거죠. 그렇지만 우리 눈에는 그냥 얘는 외계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기에서 영어를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이렇게 해야죠. 우리는요, 이렇게 명사라며, 아까 요 앞에 보신 이것도 명사잖아요. 이 명사라고 하는 이 품사부터 뽀개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맨 위까지 올라가서 구조까지 박살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자, 이렇게 품사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싶은데 여기서부터 외계어가 엄청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를 여기서부터 포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냥 명사, 대명사, 아까 말했던 I love you처럼 걔네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사역동사니,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니, 전면군이 관계부사가 이끄는 명사절이니, 소유격 관계 대명사니, 현재 분사 ing니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런데요, 자, 잘 들으세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품사일 뿐입니다. 얘네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어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혹은 수어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서 이 형식을 이루기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한 외계어들을 다 완벽하게 비비는 설명 없이 설명을 해주면서 품사를 가르칠 거고요. 그리고 나서 구성 요소를 가르칠 거고요. 그리고 나서 형식까지 완벽하게 체득할 수 있게 만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제 강의에 이런 것들이 다 외계어예요. 제 강의의 목표는요. 자, 보여드릴게요. 제 강의의 목표는 외계어 같은 영어를 어떻게 우리말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말처럼 선생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내신 공부를 하든 수능 공부를 하든 아니면 나중에 졸업을 위한 혹은 승진을 위한 토익 학원에 가서 설명을 듣든 어떤 영어 선생님의 설명을 듣든지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 정도면은 저의 이 외계어 학당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어떤 것을 가르치고 싶은지 많이 여러분들께서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와는 오프라인 강의에서 만나는 걸로 하고요.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